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월 29일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인도와 호주, 캐나다와 스페인, 한국 등 7개국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만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1980년대 네덜란드 지바르디스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건조된 해룡급 잠수함 2척과 2차 대전 중 미국에서 건조한 텐치급 잠수함 2척을 합쳐 모두 4척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잠수함은 시대에 뒤떨어져 여러 차례 후계함 조달을 추진했으나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변화가 생기면서 대만의 차기 잠수함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대만산 잠수함의 일본함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수함 건조 노하우나 기술이 부족한 대만이 어떻게 대만산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11개국을 취재했으며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 전직 잠수함 승무원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과 인도, 한국 등 7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은 잠수함의 전투 시스템과 소나 같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인 이언 맥이 제독은 대만산 잠수함 건조의 필수적인 전문가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국 정부도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부품 및 기술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내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만은 독자적으로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과 인도 및 한국 등 5개국에서 잠수함 건조 기술자와 전직 잠수함 탑승자를 고용하는 데도 성공했지만, 대만은 해외에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 외에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대량의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이터 통신은 대만에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국 정부에 직접 수출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 발주받은 기업이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 승인을 신청하는 눈에 띄지 않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해외 정부나 기업들은 이에 협력했지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독일 기업은 계약을 돌연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기업 관계자는 계약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 회사의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대만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장비의 공급 루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다중화를 추진해 중국의 방해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의 구입에 2개사에서 3개사의 공급 체제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가장 앞선 디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대만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대만의 연합보가 지난 11월 2일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의 리튬 배터리 탑재를 고려했지만 일본이 대만에게 판매를 거부해서 대만은 현재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6년 전에 대만 정부는 대만 내에서 잠수함 건조를 결정했고 리튬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일본의 리튬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리튬 배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일본 기업은 대만의 요청을 무시하고 리튬 배터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대만은 스스로 연구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안전성과 크기 및 무게를 고려할 때 대만은 리튬 티타늄 배터리를 연구 개발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대만은 리튬 전지를 개발하여 시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대만의 국가 잠수함 제작소 관계자는 대만의 배터리 생산 기술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현재 배터리를 어떤 조건에서 몇 개나 생산할지, 고온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최종 테스트를 위해 유럽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만 해군이 제안한 리튬 티타늄 배터리의 사양이 매우 엄격하며 대만 선박발전 유한회사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6년 전에 잠수함의 건조를 구상할 때부터 AIP 대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개발하기에 까다롭고 해외에서 도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만이 리튬 배터리를 실용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일본 잠수함에만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운용 중에 있어 대만은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만의 국가 잠수함 제작소 관계자는 리튬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전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젊은 엔지니어 그룹이 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작은 상업용 수상보트 리튬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전원 관리 시스템은 리튬 배터리의 온도에 관한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많은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가 발생하면
화재를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배터리 전원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외부에 알려주는 마이크로칩의 배터리 전원이 15% 미만이면 즉시 충전해야 하므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만은 건조 중인 잠수함에 리튬 티타늄 배터리를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 리튬 티타늄 배터리를 선택했다고 연합군은 밝혔습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리튬 배터리는 현재의 납축전지보다 3배에서 3.5배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은 한국도 잠수함에 리튬 전지를 탑재하는 등 현재 국제적 추세가 납축전지에서 리튬 배터리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대만 해군은 국산 잠수함에 리튬 전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해군이 해외에서 리튬 배터리 도입을 모색할 시점에 일본 잠수함은 실제로 군사용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6년 전에 대만이 일본의 리튬 배터리 판매를 문의했지만 일본은 대만의 리튬 배터리의 공급 및 판매를 꺼려해서 대만은 독자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대만은 리튬 배터리 개발 시 리튬 전지의 화재 사고를 피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리튬 티타늄 전지를 선택하였으며 리튬 전지는 대만 해군의 현역 잠수함에 탑재된 납축 전지보다 작고 가벼우며 훨씬 안전합니다. 리튬 배터리 시스템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배터리실에서 산소를 펌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소화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점차적으로 화재 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리튬 티타늄 배터리 연구 및 개발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자금 문제입니다. 리튬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대만 선박발전은 자체적으로 4억 5천만 대만 달러를 조달하고 4억 대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만 하지만 대만 정부는 2억 대만 달러의 보조금만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대만이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과 기술에 관한 두 가지 주요 병목 현상을 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대만이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주요한 문제라고 연합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대만의 리튬 배터리 판매 요청을 거절했으며 로이터 통신도 대만의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나라에 일본은 빠져있다라고 보도해 일본도 독일과 같이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아는 대만인은 일본의 옛 이야기인 모모타로에 빗대어 한 소년이 개와 원숭이, 꿩 등 뜻밖의 동료의 도움을 받아 무서운 도깨비를 쓰러뜨리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도깨비를 물리칩시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 관계자는 또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중국 방문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무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의 잠수함 건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만 언론들은 대만은 일본의 도움으로 일본의 소류급 정도의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말했지만 앞서 말했듯 일본은 대만에 대한 기술 지원을 포기해서 동북아에서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기사는 대만에서도 보도되고 있으며 대만의 군사 전문 사이트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중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돕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도 일치합니다. 한국은 대만을 도울 만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의 조선 산업이 한국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댓글이군. 한국의 조선 산업은 강하며 대만은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군사 산업은 대만보다 훨씬 강력해서 대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있어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강력하며 실제로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 대만의 잠수함 건조 지원을 포기했는데 한국이 왜 대만을 돕고 있는 거지?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청와대의 발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이 대만을 돕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로이터의 기사는 이것이 전쟁광에 의한 집단적 부패 작전임을 시사합니다. 서방 세계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비슷한 댓글이 많아서 이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